자, 여러분, 오늘은 SAT와 AC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성적이 충분한 건지 모자란 건지 한 번 더 가서 응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의 점수와 지금 스코어가 매치가 잘 되어 있어서 그만해도 되는지, 두 개를 다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AT와 ACT 중에 어느 시험을 나는 봐야 할까요?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대학들에서는 두 가지 시험을 모든 미국 대학들이 다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어느 시험에 더 적합한 스타일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SAT는 일단 시간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 ACT는 시간이 너무 없다, 문제를 푸는데. 이게 이제 불리한 점, ACT보다는 SAT가 유리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시간은 조금 SAT는 넉넉하고 ACT는 부족한 면에 비해서 문제의 질은, 문제의 수준은 SAT가 조금 더 어렵다. 그리고 ACT가 조금 더 가볍다, 문제의 수준이. 그러니까는 문제가 쉬운 문제만 쭉 내주는데 시간을 한참 타이트하게 주는 게 내가 더 괜찮은지, 빨리빨리 읽어 나가는 게, 아니면은 조금 시간을 더 주더라도 문제 깊이가 있더라도 내가 시간을 좀 쓰면서 문제를 푸는 스타일에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척척 잘 맞춰 나가는지에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유학생들은 빨리 읽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도 지금 마스터를 하지 않은 단계인데, 남의 나라 말 영어로 리딩을 읽고 라이팅을 읽고, 그것도 또 그 나라의 문법도 있어요. 라이팅에는 그것까지 다 맞춘다. 시간 제한이 넉넉하게 준다고 우리가 모두 알지만 내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전까지 쓰게 해줘도 문제를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까지 참고를 할 때는 ACT가 과연 내가 더 편한가, SAT가 편한가,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빌리그 기준으로 스코어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AT를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SAT 스코어 중에 도대체 몇 점을 받으면 내가 상위 75% 평균 이상이죠. 75%에 들어가는지, 하위 25% 바닥 점수는 아이빌리그 들어가기 전에 몇 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셨네요. 마음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조금 우울해질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칼리지 보드가 얘기해주는 평균 데이터긴 하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자, 예일 같은 경우, 하버드 같은 경우는 1600을 받아도 평균 75%, 그냥 여기 들어온 애들 대부분의 이 점수를 받는다는 꼴이 되고, 바닥 점수는 한 1470, 1490을 받으면 하위 25%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들도 쭉 보시는데, 내 스코어가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베리하냐면 1410에서 1490,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1400점대에서 1500대 구간이라면 나는 아이빌리그 원서를 쓸 때 하위 25%에 속할 거다라는 계산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빌리그를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점수치 말고 보통 그냥 SAT만 SAT, ACT만 ACT, 모든 응시자들 대비 평균 점수는 얼마고 잘한 점수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SAT 칼리지 보드 실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입니다. 이 링크는 아래 설명에다가 제가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또 눌러보시고 다른 설명 부분 통계 자료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이 SAT라는 시험은 특징이 원래 1000점에서 1600점 사이에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면, 고등학교 12학년이 되면 1000점에서 1600이 나올 수 있도록 일부러 환산표를 디자인을 해놓은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점보다 낮게 받기는 좀 힘들고 그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다, 이렇게 된 시험인데, 평균 점수를 보면 위에 꼭대기 점수 말고 아래를 보시면 이 응시자들 중에 절반보다 내가 잘했냐를 한번 따져본다면, 여기서 볼 때 뭐 전체 중에서 51% 여기에 되면 1060점 정도가 되면 내가 한 51% 구간에 속하니까, 그 위에부터는 내가 좀 더 잘한다는 게 사실 전체 시장을 볼 때에, 전체 응시자들 평균을 볼 때의 평균 점수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상위, 우리가 보통 학교를 다닐 때 좀 공부를 잘한다면 한 뭐 90점 뭐 구간이 되면은 상위 10% 안짝에 들려면 1340, 응시자들 중에 1340 정도가 되면 90% 이상이다, 뭐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ACT를 보면은 어떨까요? 조금 다른데, 이 링크도 제가 아래다가 남겨드릴게요. 한번 눌러보실 수 있고, 이 링크들, 이 점수들을 보시면은
ACT Composite Score 4개 영역 English, Math, Reading, Science를 다 합쳤을 때 평균이 52%라고 보려면 이 점수대는 20점 정도가 되었습니다. 20, 21점 정도가 나오면 내가 전체 응시자들의 절반보다는 잘한 결과 축에 속하는 점수대가 들어간다. 자,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100% 전체 응시자들 중에 내가 상위 10% 안짝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 한 91점대를 찾아보시면 한 29, 30 정도가 나오면 나는 전체 응시자들이 10% 안짝에 속한다 라는 점수대가 되겠습니다. 양쪽 시험을 다 비교를 해보시고 나의 점수의 희소가치, 도대체 내가 이 구간대가 어떤 구간대의 점수에 들어갔을 때 몇 퍼센타일 안에 들어가느냐도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내 점수가 별로 변별력이 없겠다, 또는 이 정도면 내가 대학에 사용하는 점수로 활용할 수 있겠다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CT를 보는 사람들에 한정된 질문이지만 ACT를 보면은 SAT2는 안 봐도 되나요? ACT 안에 사이언스가 있고 수학이 있기 때문에 SAT2를 안 봐도 과목 시험으로 일부가 인정이 되니까 안 봐도 되나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별도입니다. SAT2 과목들은 히스토리 영역도 그렇고 사이언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렇게 나눠지는 영역, 랭귀지 영역 이런 걸 다 세분화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전공과 과목 시험을 매치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별 시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AT2는 따로 2과목씩, 3과목씩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ACT는 SAT1, 한국말로 하면 수능 시험의 대체이기 때문에 그냥 메인으로 원래 봐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ACT를 보더라도 SAT2는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SAT에서 에세이 포션은 옵셔널이라고 시험 응시자들은 선택이 나오는데 사실은 필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상위권 50위 대학을 노리는 후보자들, 미국 종합대학교 50위권 안짝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목표를 거기에 잡는다면 필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솔직히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요즘의 학생들은 UC 스쿨들도 많이 원서를 쓰니까 하는데 UC 원서는 SAT 제출자는 SAT의 에세이가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SAT의 메인 점수가 1600 만점이 나왔더라도 에세이 점수가 없으면 원서 불충분 미달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UC 버클리, UCLA 이런 학교들 UC 원서에 제출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UC 원서를 UC 학교로 꼭 가고 싶은 사람의 경우에는 에세이가 무조건 필수인 거고 UC 원서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학교 쓰면서 다른 지역의 학교들도 카문앱, 코어디션에 들어있는 학교들의 원서를 쓸 테니까 거기도 옵셔널 선택 이런 사항이라고 해도 사실의 해석은 선택은 옵셔널은 필수 사항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24 만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20점 이상입니다. 유학생들의 평균은 18점, 19점, 20점, 21점 한 요 정도 나오는 게 평균이거든요. 그거보다 밑에 나오면 내가 감점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서 좀 더 에세이 연습과 애널리시스 점수라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해석을 연습을 하셔야겠고 20점 이상이 나온다면 일단 안전구간, 평균 구간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AT와 ACT를 둘 다 제출하는 후보자들은 진짜 제대로 된 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근데 SAT와 ACT를 비교를 할 때 하나의 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너무 현저하게 좀 갭이 있다 하면은 높은 것만 내는 게 낫습니다. 대학교들은 어차피 우리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실제 점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원서에도 리포트를 한쪽 낮은 거, 현저히 낮게 나온 거 리포트를 안 하면 되는 게 요령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다면 이쪽 것만 제출을 해서 나는 하나만 시험을 응시를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둘 다 비슷하게 나왔다 하면 둘 다 제출을 하는 게 무조건 하나만 제출한 동급의 점수대의 후보자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표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링크도 제가 아래 디스크립션에 넣어 드릴게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칼리지 보드에서 제공하는 SAT와 ACT의 비교표, 컨버트 시켜놓은 서로 간의 점수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을 36에다가 놓고 쭉 환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전체 점수 구간이 ACT가 30점이면은 1370, 그러니까 1600에서 1380 사이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 환산표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두 개가 비슷한 구간에 나왔다면 둘 다 제출을 하시라 라는 게 기술이면 기술이고요. 둘 중에 하나가 높게 나왔다면 높은 것만 사용을 하게 이 비교하는 표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한 3군데를 정해놓고 그 대학들의 평균 SAT, ACT 점수들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요.
내가 현재 연습하는 스코어랑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미 괜찮은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보다 조금 높은데도 공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매일 저희가 준비하는 뉴스들 제공받으실 수 있는 그 링크도 아래 제가 저장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빠이. 자, 여러분, ACT에서 ACT에서 SAT 다시 하자. 자, 그리고 SAT에서 에세이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